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SOFC 이 시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한번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요새 뜨뜨미지근한 그런 느낌인데요. SOFC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왜 이 SOFC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SOFC란 무엇인가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정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 전지를 의미를 하고요. 수소와 바이오가스, 천연가스 등을 고온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고효율 에너지 발전 기술을 의미합니다. 고효율 발전 그리고 온실가스의 저감에 기여하고요. 분산형 전력 시스템 구축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도입된 기술인 만큼 분명히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겠고요. 활용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이 SOFC의 장점과 단점, 활용 분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옆에 보이는 차트에는 글로벌 연료전지의 신규 설치량과 추이,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꾸준히 늘고 있다,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장점부터 살펴본다면 높은 효율과 연료 다양성, 무소음과 저진동, 탄소 중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고온에서 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열 시간이 길다. 상용화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활용되는 분야를 체크해 보신다면 건물과 산업용의 고정형 연료전지 시스템,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 오프그리드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군사용이라던가 우주의 발전 시스템, 그리고 요새 주목받는 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네, 최근에 SOFC가 부각을 받은 건 블룸에너지에서 SOFC의 연료전지에 오라클을 활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블룸에너지가 왜 이 연료전지를 사용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신다면 미국 시장에서 전력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에 있는데요.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실 수 있는 것처럼 AI와 데이터 센터의 확산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있죠. 하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 건설의 리드 타임이 10년에서 15년이 걸리고요. 소형 원자로라고 불리는 SMR 같은 경우에도 2030년 이후에 상용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력 대란을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목을 받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의 풍력 태양광, 하지만 간헐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SOFC는 확실한 강점이 있는데요. 설치가 빠르고요. 매장 옆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의 의존도가 떨어지고 IRA 세액 공제에 대한 이슈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이 SOFC가 왜 주목을 받았고 블룸에너지발 강력한 모멘텀이 되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정책은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트럼프 캠프에서 AI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900억 달러를 투자 발표하겠다. SOFC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도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서 FSC가 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 꾸준히 거론이 되는 게 아리백에 대한 이슈가 있죠.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SOFC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SOFC와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보도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지 한 4가지 종목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살펴주시죠.
네, 바로 5시간 전에 신규 동장을 돌린 이 두산 퓨어셀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두산 퓨어셀, SOFC와 빼둘 수가 없습니다. 수소 분야와 관련해서 관련된 연료전지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수익성 부분까지는 조금 걸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미국 시장에서 블룸에너지와 이 SOFC에 대한 연관성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블룸에너지의 SOFC 시스템에 슈퍼 커패시터를 독점 공급하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HD 현대가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박람회에서 이 SOFC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총동력을 했다라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고요. 끝으로는 미코파워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SOF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과 함께 이 학습 주제 꼼꼼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JNC 투자자문사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게 됐습니다. 오늘 학습 주제를 SOFC로 한번 정해 주셨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살펴보는 게 좋은지 1교시 학습 포인트 짚어주시죠. 1교시 같은 경우는 역시 아무래도 AI 산업이 확장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SOFC 연관성, 여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AI 산업이 확장을 하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하니까 전력 설비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문제점들, 우리가 AI 산업이 확장함에 따라서 AI 반도체가 좀 주목을 받았고 AI 반도체는 HBM 반도체의 단점들이 막 나오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섹터들 안에서의 또 움직임이 나왔죠. HBM 반도체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 열이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이라던가 액침 냉각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고 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와, 데이터 센터 그 많은 HBM 반도체들이 서버로 쫙 깔려야 되는데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으려나 이런 걱정들. 게다가 가뜩이나 HBM 반도체가 열 관리가 안 되는데 그 열은 또 어떻게 관리하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설립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SOFC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데이터 센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SOFC라는 같은 경우는 전력 효율, 안정성 측면에서 되게 많이 각광받는 기술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막 지어놨는데 이게 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서 정전이 됐다고 쳐보죠. 그랬을 때는 정말 막대한 피해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올랐던 게 ESS, 쉽게 말해서 보조 배터리거든요.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보조 배터리를 딱 놔두면 혹시라도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 빼서 쓰면 되잖아. 자, 이런 것 때문에 ESS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ESS 보조 배터리 여기에도 한계가 좀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분산 전원에 대한 필요성들이 그러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야, 그럼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조그만한 미니 발전소 같은 거 하나 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SOFC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사업이 커감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ESS와 더불어 분산전원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게 세트로 묶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있어서 이제 전력 공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SOFC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또 데이터 센터의 단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효율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일반적인 전기 같은 경우는 ESS라던가 다른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력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생산 효율이 떨어지지만 SOFC 같은 경우는 한 60% 가까운 효율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열이 막 발생하는 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SOFC에 연결되는 게 약간 흡수식 냉동기라는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열 에너지를 차갑게 만드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가지고 냉각기를 가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되게 그럼 냉각기를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그럼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에어컨 같은 거 틀면 데이터 센터 돌아가는 전력의 한 40% 가까이를 냉각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전력 에너지를. 그래서 보통은 열 에너지를 이제 냉각 에너지로 바꾸는 이걸 흡수식 냉동기라고 하는데 이게 SOFC에 딸려 있어요. 또 SOFC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일반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같은 경우는 석탄을 태우던지 뭔가 태워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SOFC는 되게 고온을 활용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면 그 뜨거운 폐열
폐열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냉각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열 관리에 대한 부분도 SOFC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SOFC가 또 데이터 센터에 또 꼭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마지막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저탄소에 대한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 그 원전 에너지를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도 아직까지도 말이 많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 전력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완전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에너지, 뭐 석탄이라던가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 친환경 에너지를 추구하는 시대에서 AI 데이터 센터는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전기를 다양한 군데에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SOFC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저탄소이란 친환경 에너지인 만큼 또 저탄소란 방향성과 전력 효율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설립 여기에 다 맞는 산업이기 때문에 SOFC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OFC가 왜 부각을 받고 있는지 1교시 학습 포인트를 통해서 장점이 워낙 많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효율성 좋죠. 그리고 정책 드라이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탄소 배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자체적인 쿨링 시스템도 갖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교시 학습 포인트는 어느 쪽일까요? 또 현 정부의 정권 방향성을 또 무시할 수가 없죠. 친환경 에너지. 사실 현 정권은 친환경 에너지 포기할 수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렇지만 또 원전도 인정은 하겠다. 라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사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을 해서 성장했다라고 치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현 정권에게 있어서 사실 아픈 손가락이 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겉봐라 너네들 예전 정권에선 탈원전 외치더니 전 정권에서 원전 산업 육성해 놓으니까 역시 너네들 잘못한 거였어. 그러니까 잘 돼도 욕을 먹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추진하기는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원전은 글로벌적으로 인정받은 산업이에요. 그러면 현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이 친환경 에너지와 원전에 같이 활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면 이 부분이 해소되거든요. 자, 결국 예전에 아무래도 에너지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건 사실 수소 에너지입니다. 다만 이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왜냐면 수소는 이거를 없애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산소와 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게다가 에너지 저장 효율도 높고 친환경 에너지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지만 문제는 이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데 내가 화석연료를 뗀다거나 뭐 천연가스 이런 걸 떼서 탄소를 배출해서 만든 수소가 과연 친환경 에너지냐? 라는 것 때문에 수소 에너지가 각광을 못 받았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거 가지고 만든 전기 에너지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 이건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투자를 못 했어요. 근데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한다? 그럼 원전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든다. 그걸 핑크 수소라고 합니다. 핑크 수소는 지금까지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소 산업이 확장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부에서도 원전은 인정하겠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을 인정하는 추세다라고 한다면 원전 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원전을 통해서 만든 수소 에너지 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수소 에너지가 들어가서 활용될 수 있는 게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수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 정부 입장에선 수소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어요. 원전만 육성하자니 전 정권의 산물이라서 잘해도 욕먹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친환경만 밀자니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그거 다 사기극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완전 노선을 다르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타협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수소에너지일 가능성이 높고 그 수소에너지랑 연결되는 게 SOFC인데 SOFC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분산 전원 시스템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올 하반기 들어서 이 섹터가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한 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2교시 학습 포인트는 수소 에너지와 SOFC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교시와 2교시 학습 포인트는 잘 배워봤는데 그렇다면 원포인트 레슨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결국 수소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설립에 있어서 결국에는 SOFC에 대한 기술은
시대 흐름상 필수적인 기술 같거든요.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굳이 분산 전원, SOFC 이런 게 뭐가 필요한가? 수소 에너지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냥 발전소 지으면 되잖아. 였다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어질 텐데 거기에 세트 메뉴로서 또 보조 배터리 그리고 분산 전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산업 성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데이터 센터. 그렇다면 이쪽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SOFC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의 종목 차례대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4등과 5등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 종목이 LTC고요. 5등 종목은 SPureCell입니다. 사실 SPureCell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딱 유추할 수 있는 게 수소 관련된 종목인 것 같고 사실 LTC는 저한테는 생소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LTC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오히려 이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SOFC의 소재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SOFC 이슈에 한 번씩 반응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라 확실히 매력적인데 약간 서브 타이틀로 갖고 네. 있는 게 SOFC.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LTC의 순위를 좀 올려줄까 했지만 그래도 오늘의 주제는 SOFC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 LTC 같은 경우는 소재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SOFC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선발주자가 아니라 후발주자 약간 부대장 말고 약간 보초병 느낌?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LTC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SOFC 쪽으로는 좀 아쉬운 종목. 그래서 4등입니다. 그렇다면 5등 종목 SPureCell은 수소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SOFC를 좋게 보는 건 수소 산업하고 연결될 수 있어서 좋게 보는 건데 SPureCell 이름만 들어도 뭐 누가 봐도 수소 관련주죠.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SOFC보다는 수소의 색깔이 좀 더 강해요. 수소는 뭐 수소 충전소도 있을 거고 수소 차도 있을 거고 수소 연료 전지도 있을 거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SOFC로 연결되기에는 아무래도 얘는 좀 그 부분은 약하지 않나? 그리고 현재 좀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종목이라서 뭐 차트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밑에서 잘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과 주요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 종목이 5등입니다. 네, 4등과 5등 종목 먼저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종목 중에서 LT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도 갖고 있고요. 수소 이쪽까지 좀 가져가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SPureCell까지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등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주시죠. 네, 3등 종목. 이 수소하면 떠오를 수 있는 부대장 같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두산퓨얼셀이 저한테는 대장 같고 이 종목이 좀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등 설정 이유가 어떨까요? 일단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잠수함 연료 전지 여기에 대한 공시가 떴을 때도 뭐 잠수함 수주 얘기 나왔을 때도 범한퓨얼셀이 움직인 거거든요. 잠수함에 넣는 연료 전지가 수소 연료 전지예요.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기술은 결국 SOFC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범한퓨얼셀 또한 지금 수소 연료 전지에서 SOFC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산퓨얼셀 다음으로 잘 움직이는 종목이 맞죠. 다만 이 종목도 약간 좀 움직임이 조금 변태 같아요. 윗꼬리를 되게 잘 빼고요. 현재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라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현재 차트적으로는 흠잡을 게 없는 상태거든요. 되게 중요했던 장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해서 480선 위에서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조금 더 횡보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현가 대비해서 올 하반기에 굉장히 큰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가 드는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3등 종목 범한퓨얼셀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2등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2등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랑 조금 더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SOFC 관련돼서 공장을 준공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렇죠. SK 이터닉스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의 색깔이 너무 강해요. 태양광 풍력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오늘 하락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풍력 이거 사기야 이거 쓰레기야 못해 막 이래가지고 네.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사실 얘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가 뭐 태양광을 짓는다거나 풍력을 짓는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ESS 사업 쪽이 오히려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풍력 쪽의 대장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사실 SK랑 아마존하고 데이터 센터 설립한다. 이거 뉴스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착공 시기에 맞춰서 결국 옆에다가
보조 배터리 필요하다라고 했고 옆에다 분산 전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ESS랑 SOFC 사업이라고 한다면 SK랑 아마존하고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SK 이터닉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두산 퓨어셀도 있고 다양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많지만 자회사가 이걸 하는데 그렇죠. 이걸 밀어줄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태양광 풍력의 색이 너무 짙기 때문에 뭐 사정없이 시장이 얻어맞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풍파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그렇다고 지금 막 빠지고 있는 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리면서 빠지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봉상 상승의 폭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보통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선까지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서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라인이 제가 생각하는 조정 라인이거든요.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조금 횡보해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2등 종목 만나봤습니다. 사실 내 자식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와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게 된다면 SK 이터닉스 자회사로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라는 점 챙겨가시고요. 지금 조정 충분히 잘 받고 나면 고점 갱신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2등 종목까지 만나봤으니까 1등 종목은 도대체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역시나 두산 퓨어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두산 퓨어셀의 포인트는 어느 쪽일까요? 일단 두산 퓨어셀이 가장 대표적인 SOFC 관련주로도 묶이고요. 수소 관련주로도 묶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했던 이 SOFC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두산 퓨어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긴 시간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횡보 그리고 최근에 추세 전환을 해서 윗구간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박스권을 그으면서 움직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돌파하면서 횡보 추세에서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져요. 파워르장의 겁주는 발언 속에서도 박스권 상단, 박스권 안쪽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주는 모습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종목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박스권 안쪽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26,000원이나 25,000원 정도까지는 이 종목이 눌림을 보여줄 수 있지만 오히려 이거는 분할 매수 혹은 신규 진입의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좀 야금야금 올라가게 되면 지금 주봉상 저항이 있는 곳에 주봉상 240선, 이 3만 원 라인이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3만 원 정도 선까지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3만 원 돌파하면 정말 4만 원, 5만 원까지도 올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한 26,000원이나 25,500원까지 분할 접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전에 뭐 박스권 중단선 24,500원인데 여기 이탈한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22,000원과 25,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지지부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부 손절 이후 박스권 하단에서 재공략해서 박스권 매매 방식으로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3만 원 이상까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두산 퓨어셀 짚어주셨고요.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박스권 전략을 잘 설명해 주신 만큼 손절가도 설정해 주셨지만 조금 전에 매매 전략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SOFC에 대해서 소재민 대표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학습 주제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숙제 검사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드린 숙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원전과 관련해서 짚어봤었죠. 최근 원전 재가동 투표 찬성 74%에도 부결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시죠. 네, 3번 대만이었고요. 오늘의 학습 주제에 관련된 숙제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띄워주시죠. 네, 부산 개최 슈퍼에너지 위크 비해당 행사는 무엇일까요? 해당 행사가 아니고 비해당 행사입니다. 1번 에이펙 에너지 장관회의, 2번 에이펙 정상회의, 3번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내일까지 숙제검사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